자,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뭐 시장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금융 섹터는 많이 소외가 됐는데,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고요. 임희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권주 시장이 좀 좋으면은 같이 동행하는 그 코릴레이션이 높은 상관성이 높은 기업인 섹터인데 요즘 참 많이 소외가 됐어요. 증권사의 실적,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그 예상치에 좀 부합이 될까요? 네, 시장 컨센서스에는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합산 지배주주 순이익은 커버리지 기준으로 5,30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한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NH투자증권은 현재 하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호실적의 주요 배경으로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지난 3분기 대비해서 한 6.5%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9.6조 원으로 지난 3분기 대비해서 한 13.4%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 일평균 거래대금 9.6조 원은 작년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좀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분기로 놓고 봤을 때 1, 2,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월등히 잘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ELS 발행과 조기 상환도 각각 이제 9%, 15%씩 이제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권사 중에서 가장 호실적을 보일 만한 증권사는 어디라고 보시는데요? 네, 지금은 키움증권이 가장 이제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리테일의 보고 강자 있습니다. 키움증권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테일 쪽에서 잡히는 손익이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롭데스크에서 이제 나오는 손익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제 키움증권이 좀 이제 실적 플럭추에이션이 컸는데 지난 12월 말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는 지금 779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랍데스크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증권사가 이제 매매를 통해 갖고 수익을 내는 건데 시장이 조금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좀 좋았다. 네. 매매 잘했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키움증권이. 네. 브로커리지도 잘했지만 매매도 잘했다. 자, 그러면 지난 12월에 부동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전성 관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었나요?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없었던 채무 보증 쪽에서의 한도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동성 쪽에서의 관리 방안을 조금 더 강화를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에게 부여했었던 특례를 제거를 하고 이제 채무 보증 쪽에서 이제 그 부여를 하던 리스크 개수를 좀 이제 늘리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워낙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동산 PF가 어떤 개념인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부동산 PF라고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이 뭐 건설사 혹은 이제 이 시행사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이제 거를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증권사가 이 부동산 건설 사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후에 이 분양 대금을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전략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이 대출이 이제 만기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홀드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PF로 대출을 준 다음에 셀다운을 하는 거죠. 시장에 이거를 매각을 합니다. 할인해갖고 깡해갖고 던지나요? 할인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야 아무래도 이자 뭐 이익이 남겠죠. 뭐 네, 수수료도 어쨌든 여기서 돈 받을 수 남는 게 있고요. 장사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무 보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건설사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근데 이 신용도를 증권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행사의 뭐 그 신용 등급이 뭐 트리플 B다. 근데 이 증권사는 뭐 싱글 A 플러스다 하면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여기에 씌워서 네. 대출을 이제 그 시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걸 유동화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이 대출 이자는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증권사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선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영역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채무 보증을 씌우게 되면은 증권사는 부의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그 재무제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부의 부채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걸 나중에는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증권사들의 그 자본 그 규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채무 보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는 이 채무 보증을 자기 자본의 100%,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4조 원이다 하면은 딱 이 채무 보증도 4조 원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권사들의 그 성장 여력을 좀 이제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언뜻 생각나는데 저런 규제라고 하는 거, 당국은 사실 리스크에 대해서 뭐 책임 있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불안전 판매 이게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국은 사실 그 중개하는 증권사한테 막 이렇게 디프레스를 준단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저런 규제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 보면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뭐 라임 자산이나 아니면 또 이번에 그 뭐 알펜루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지 자기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리턴 스왑을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빨리 회수해버리는 이런 건가요? 이게 원래 없는 원룸 내용인데. 네, 사실 이게 그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기는 다를까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을 하지 않아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홍보실 통해서 한번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메자닌이나 뭐 이게 이제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결산기가 다가오니까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정해지지 않아서 네, 당황스럽게 만들 생각은 없었고 그러니까 네네. 뭐 증권사의 어떤 성장 여력을 제한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토탈 리턴 스왑에 대한 회수가 빨라진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이게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그 기조 자체가 최근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해야죠. 네. 자, 그러면 몇 번 질문으로 갈까요? 네. 6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대외 상황도 악재와 호재가 혼재하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들에 따라 증권주의 영향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때 주셨었던 내용들 중에 있기는 한데요. 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증시 불확실성이 좀 아무래도 확대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도 0.5%포인트 지금 하향 조정이 된 상태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는 미국과 이제 중국의 그 무역 협상도 이제 1단계 합의가 좀 이제 완료가 되면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조정 장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확진 속도가 둔화되면은 좀 증시가 V자형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주도주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대형주 쏠림 현상이 좀 코스피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저가 매수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희연 연구원은 저가 매수를 추천하셨습니다. 좋아요. 코스피 밴드가 이렇게 계속 출렁거리긴 하는데 결국에는 뭐 어디 닿으면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섹터 내 탑픽 기업, 탑픽 종목? 네, 들어봐야죠. 증권주에서. 네, 증권주 지금 탑픽으로는 크게 두 군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한 1, 2년 동안 증권 업종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었던 초대형 IB 쪽에서의 외형 성장 부분을 좀 이제 탑픽으로, 좀 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쪽에서 이제 그럼 삼성증권은 뭐 다른 회사들은 다 부동산 PF 규제가 뭐 적용이 되는데 얘네만 예외냐라고 하시면은 사실 예외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삼성증권은 원래 부동산 PF 쪽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었던 회사이고요.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대형사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혹은 이제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 PF로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인프라 쪽에 이제 IB 투자를 좀 더 이제 대체 쪽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다른 대형사들하고는 조금 이제 투자 포인트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 규제로 인한 성장 축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적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가장 큰 이제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상승한다. 혹은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는 뭐 시장이 반등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사실 비워가기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의 조정 장세가 좀 이제 단기에 이제 그칠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매력 있는 수준이지 않나라고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점에 이제 증권주 얘기가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분야는 분명히 있는데 좀 싸게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네, 아무래도 글로벌하게는 뭐 네. IB를 많이 육성한다 그래갖고 막 자기 자본 확충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한때. 맞습니다. 지금 뭐 하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증권사라고. 아니 미국은 지금 뭐 규제를 막 푼단 말이죠. 뭐 맞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많이 돈 더 해와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볼커를 같이 분리시켜놨던 걸 다시 믹싱해갖고 트럼프 네. 대통령은 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 가서 돈 더 뭐 우리나라는 지금 더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왜 네. 이렇게 역행을 자꾸 할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 자본시장에 대한 그 규제라던가 사실 이 발전 속도가 사실 말씀하신 미국하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 사실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말씀하셨던 그 초대형 IB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컸었던 게 은행이랑 보험하고는 이제 다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 열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일련의 사태들이 몇 가지가 조금 이제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과정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규제를 조금 강화를 하면서 좀 컨트롤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번외 질문 여쭤보고 시간이 자꾸 오버가는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임희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